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사건의 최신 경향, 다음 주에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7월 9일 16시 신건이 25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어서 진행되어 온 속행 사건이 12건, 채권 조사가 3건 있습니다. 총 40건이 이날 진행되는 겁니다. 먼저 신건은 25건은 이건 이제 7월 9일날 하는데 보통 저희 관제인들이 일주일 전에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판사한테 이메일로. 사건 전체적인 어떤 총괄 현황이죠. 이거는 신건 25건은 파산 선고일이 4월 5일날 선고받았고요. 3달 후인 7월 9일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날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건을 조사해 봤더니 이거는 왜 속행됐을까요? 채권자 4번에 대한 송달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속행입니다. 무조건. 끝나지가 않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2명, 채권자, 개인 채권자가 2명이 이해했고요. 이의 사유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사기쳐서 돈을 가져갔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파산 절차에서도 파산 절차보다는 형사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서 비면 채권화 시키기 전에는 그렇게 참작을 안 합니다. 이 채권자는 예납금 받죠. 300만원. 채권자가 3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인 채권자만 한 10명이 송달이 안 돼서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이의 채권자도 있죠. 2건은 폐지 면책. 조사를 해봤더니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이것도 속행됐습니다. 개인 채권자 김모 씨에 대해서 송달이 안 됐죠. 송달이 안 되면 무조건 속행입니다. 요건 폐지 면책입니다. 국민은행이 이의를 했지만 이 이의 사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10번 요 조사기일 지정은 채권 조사기일 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환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 일부를 환가했습니다. 이번에 임차보증금 환가가 요 3건이 다 공이 임차보증금 사건입니다. 한 건은 5,100만원, 한 건은 1,000만원, 한 건은 800인가? 예.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환가가 문제된 이유는 한 분은 8,000만원을 이제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질권을 설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환가를 하게 됐고요. 그 경기도 안산인가 그 시흥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가 3,40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8,000에서 3,400 빼면 4,700인가요? 그 금액만큼 환가를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가 다, 세 건이 다 임차보증금입니다. 있죠. 보증금 환가, 보증금 환가. 해지 면책됐고, 13번도 속행되는 거는 개인 채권자 송달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이라서 승계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가 얼마 전에 낙찰됐는데, 원래 시세가 뭐 8천 얼마라 그랬는데, 6천 얼마에 낙찰돼서, 그 세입자 주고, 그 다음에 경매권자인 임의경매, 은행이 5천 얼마 신청했는데,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그냥 종결될 파산 절차가 폐지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래에셋 2명이 이의제기를 했죠. 미래에셋은 요즘 보험해약 환급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자기들이 신용대출이 있을 때 보험을 해약을 해서 자기 신용대출과 상계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산관제 입장에서 그 보험 자체가 해약할 만한, 환가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환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 적상 상태가 생기지 않아서 이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상계를 주장해도 실제 상계할 대상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 상계 의사 표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벽 보고 짓는 거죠. 메아리죠. 그렇죠? 공허한 메아리. 그렇죠?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압박을 해서 뭔가 수를 노리는데 뭐 통하지가 않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신용대출을 한 게 문제죠. 사실은 뭐 신용대출이라는 게 다 면책이죠. 사실은 없을 때는 요거 두 개 폐지 면책이고요. 요것도 보증금환가가 돼서 이 국민은행 기술신보도 이거 이의 사유는 딴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술신보하고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해줬기 때문에 현재 보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파산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폐지 면책.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 특이한데, 요거는 이제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신청을 취한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융권 채무 한 대여섯 개 놓고 2억 7천을, 병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병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죠. 일종의. 그래서 연금이, 정확하게는 이제 사립대학교 병원입니다. 사학연금법에 의해서 규율되는데, 사학연금법은 원칙적으로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개인 채권자들한테 빚을 334, 퇴직금은 1억 6천이었는데 사학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거를 까고 1억 200인가 1억 원 조금 넘게 이제 수령을 해서 일부 생활비 쓰고 개인 채권자 3명, 여동생을 포함한 3명한테 편파 변제를 해놓은 겁니다. 3억, 4천, 그 다음에 720. 그러다 보니까 관제인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냐면 바로 파산 신청 직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에요. 개인회생 중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싹 빼돌려 놓고 퇴직한 다음에 개인 채권자들한테는 갚고 회생은 나가리 시키고, 회생은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무직이 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해 넘기자마자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산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 이거를 사실 신청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도 이게 과연 된다라고 봤을까요? 이거를 참 최소한 채무자한테 나중에 관제인이나 판사가 이게 문제가 돼서 환가를 하든지 아니면 부인 청구를 당할 수 있다. 근데 관제인이나 판사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를 유행을 바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런 사건은. 그렇죠? 그냥 밑절 본전이라는 식으로 쑤셔놓고, 금액이 조금이면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1, 2천이면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1억이는 넘는 돈을 이거를 개인회생을 주관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파산으로 연결되는데 그럼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좀 주저앉혀야죠. 사실은 3년 이상 주저앉히면 나중에 한 3, 4년 후에 파산관제인이 부인 청구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재량면책을 해줄 수는 있죠. 판사도. 근데 파산 폐지 결정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바로 3달 후에 들어와서 바로 1년도 안 된 퇴직금 변제 행위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답답했던지 바로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4월 5일날 파산 선고를 받았죠. 그쵸? 그러면 신청은 한 1월달에 했을 겁니다. 2월달에 했어요. 이거 제가 기억으로는 11월달에 파산 폐지되고 2월달에 파산 신청하고 4월 5일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2달 만에. 잘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예납금도 많이 냈죠. 수임료 얼마 받았는지 몰라도 이건 사실 채무자가 해라 그래도 주저앉혀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아무리 파산 면책이 거의 99%고 해도 해줄 게 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파산 면책 인용률이 99%, 98%, 97% 돼도 도저히 해줄 수 없는 1, 2, 3%는 존재합니다.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런 거는 한 5년 정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면책 받으려면. 이것도 개인 채권자가 이제 이의도 하고 송달도 안 됐습니다. 다른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속행됐고요. 나머지 폐지.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비율을 알 수 있죠. 한번 25건 중에 완전히 폐지 면책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25개 중에서 16건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넘죠. 그렇죠? 절반은 넘습니다. 60% 정도가 폐지 면책된다는 얘기죠. 물론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만 대략 파산 면책 절차에서 1회 기일 날 종료하고 바로 끝나는 사건이 한 60%, 5, 60%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30%, 40% 정도의 사건은 한가 사건이 3개죠. 한가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속행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안 돼서 속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30, 40% 됩니다. 다음에 이제 속행 사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 이거는 이제 환가 배당이 다 끝난 사건은 종결 면책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지 않고 이제 그동안 뭐 조사를 했는데 송달도 다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어서 폐지 면책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재단 채권만 국가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것도 폐지 면책이죠. 종결 면책, 폐지 면책, 폐지 면책, 종결 면책, 종결 면책, 폐지 면책. 요거만 봐서는 이 폐지 면책하고 이 폐지 면책이 배당,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국가 조세 채권자들한테 변제가 돼서 폐지가 됐는지는 요거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결론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한 1년 이상 끌어서 나타나지 않았다가 다시 변론 재개를 기일지정 신청을 해서 그날은 나왔더라고요. 5월 2일 날. 근데 그때부터 다시 2달 후에 속행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관제인의 부인권 행사를 검토해라. 했지만 역시 또 안 나타납니다. 다시 또 잠수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불허가 했습니다. 7월 9일 날 뭐 나와도 저는 이제 나와도 더 이상 조사 안 합니다. 그냥 불허갑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렇죠? 코스프레를 하면서 법정에 싹 나타나죠. 판사가 다시 한번 조사하십시오. 예, 그럼 7월 9일이 아니라 또 한 9월 뭐 한 13일로 또 2달 연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또 안 나타나요. 이건 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불허가 하고, 재산도 뭐 단독주택을 4억 5천 2018년에 배우자한테 넘겨놓고 이제 재판상 이혼을 했더라고요. 협의혼을 했는 줄 알았더니 판결문을 보니까 뭐 딴 여자하고 산다. 그래서 위자료를 이제 3천만 원 받는 걸로 여자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재판상 이혼. 근데 이렇게 아무리 뜯어봐도 재산분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분할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협의혼 종료일로부터 2년 안에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이 그 여자를 상대로, 전 부인을 상대로 2018년도에 그 증여를 원인으로 자기 한 4억 5천, 실제 재산 가치는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제가 보기엔 2년, 뭐 원칙적 한 10년 안에 10년도 부인한다고 저는 보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로 근데 재산분할로 넘겨준 게 아니에요. 재산분할이라는 게 판결문에 없습니다. 그냥 위자료만 하고 약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뭐 저도 소송을 해서 이걸 찾을까 할까 하다가 그냥 불허가 내고 끝내는 게 맞아서 그냥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속행입니다. 여기 이제 부인 대상이 있었고요. 이의채권자가 이의를 했는데 부인 대상이 있었고 이제 속행을 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송달이 안 되는 채권자가 있었고요. 또 이의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송달이 안 돼서 속행, 이의채권자가 있고 부인 대상이 있어서 속행.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해 대금이 들어오면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7월 초에. 일단은 속행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회사에서, 대부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폐지 면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503조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 한 다음에 자기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한정승인 사건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503조에 의해서 파산관제인이 그 상속재산, 한정승인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500 중에 1,800을 환가를 했는데 나눠주려고, 판사님은 여기선 나눠줄 수가 없다. 채무자의 파산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사건에서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단 승계를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재산 파산을 별도로 해서 차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재산하고 상속재산하고, 지금 여기서 저는 그냥 분리된 거 아니냐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받아야지 면밀하게 차단된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 1,800만 원을 갖고 다시 원래의 한정승인 법원인 의정부 법원에다가 상속재산 파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정부는 이제 공이 넘어갔고, 제가 뭐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자는 아닙니다. 관제인이. 아무리 법문을 찾아봐도 상속재산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어요. 관리인이 되려면 다시 의정부 법원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것만 위해서도 하려면 몇 달 걸리니까 그냥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를 대리해서 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법원에서 무슨 보정이 나오든 뭐 어떤 1,800만 원도 이제 예납을 민사예납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서울 법원에다가 이제 돈을 인출하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오케이 하면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의정부 법원 2021 하단 여기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민사예납금이 1,800만 원이 의정부 법원에다 보관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나중에 상속재산 파산 선고가 되면 상속재산 파산 관제인이 다시 선전되겠죠. 의정부에서도. 그 변호사가 1,800만 원을 상속 채권자들한테 채권 시부인을 해서 나눠주고, 거기서는 면책은 없죠. 상속재산 파산에서 그냥 폐지 절차를 밟으면 끝나는 사안입니다. 폐지가 아니라 이제 종결이겠죠. 그렇죠? 배당이 되면 거기서도 종결입니다. 채권조사는 이제 3건이 이루어졌는데 전부 시인되는 게 있고요. 일부 시인은 뭐냐면 일부 부인됐다는 얘기죠. 일부 시인이면 일부는 부인. 이제 은행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그 법인을 운영했는데 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개인 채권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법인 채권이고 법인 연대보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잘못 채권을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은 너는 채권자 아니다. 그래서 그 일부 시인, 그것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시인하고 일부 시인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인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9일 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이 채권자 중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는 이 중에서 이제 이 속행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는 사안 총 한 7명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만 불렀습니다. 7명 더 되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만 나오도록 총 40명 중에서 나머지 28명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궁금해서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가급적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나오지 말고 요 12명만, 요 빨간 거 제가 쳐놓은 거 있죠. 요 사람들만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한 28건 정도는 이제 끝나는 거죠. 28건은 60%니까 아까 이제 28건은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또 소킹될 겁니다. 감사합니다.